개항을로 기운 이재명 사임고문이죠. 명분 없는 등판이라는 당내의 목소리는 어떻게 된 걸까라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2달 만에 재등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보시죠. 6일 재보선 출마 의지를 굳혔다라는 관측 보도가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인천 개항을 해 안철수 위원장은 결국 분당갑이 유력하다라는 거고, 이재명 후보 측은 인천의 출마에 상승 효과를 일으켜야 한다는 말을 경청한다라는 입장이 나왔고요. 안철수 위원장 측은 오늘 오후 인수위 일정 끝나고 나서 분당갑 출마를 밝힐 예정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저희 돌직구 쇼를 통해서 뉴스를 쭉 보셔서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내부에서 박용진 의원, 조홍천 의원 등등은 이재명 후보가 이번 인천 개항을로 나오는 것은 명분이 없다라고 강하게 반대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혹시 이 사건 등 때문에 서둘러 등판을 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법카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이 피의자로 정시가 돼 있다. 지난 4월 경기도청 압수수색 당시 영장, 피의자의 이재명, 김혜경 부부가 명시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혐의가 국고손실 혐의 공범이라는 겁니다. 국고손실액 규모에는 5억 5천만 원인데 법카 횡령과 관용차 렌트 비용, 배 씨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근무 11년치의 급여까지 총 5억 5천만 원이다 라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고문 측은 국고손실 혐의도 물론이고 액수도 터무니없다, 경찰의 망신주기식 수사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국고손실 혐의가 뭐고, 이건 뭐 어떻게 처벌받는 거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김혜경 씨 부부를 피의자로 명시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국고손실 혐의 5억 5천만 원인데,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국고손실죄가 뭐냐면요. 예. 우리나라 법 중에 굉장히 센 법이 있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특가법. 예, 특가법. 가중처벌한다는 거예요. 거기 5조에 국고 등 손실죄가 있거든요. 이 법이 어떻게 생겼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그 나라 돈 함부로 쓰면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의 사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했을 경우에는 처벌하는데, 예. 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 돈 많아졌기 때문에 1억 정도는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수 있겠지만 1억 이상 업무상 횡령 배임하면요 3년 이상 징역이에요. 30년까지. 국고손실 혐의가? 네네. 그 다음에 그 돈이 5억을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5년 이상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처하게 되는데, 아니, 처벌이 수위가 다 징역이에요? 징역이죠. 그 다른 뭐 벌금형 같은 거 없고. 벌금형은 없고 처벌은 징역 아니면 무죄 뭐 이겁니까?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우리나라가 판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형량 정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그 형량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한 형량에 의할 때 이 정도가 되면 집행유예 나오는 것도 5억 이상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이 될 것인데, 일단 국고손실 혐의라는 것은 이렇다. 네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신문을 봤더니 이재명 그 전 후보죠.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해서 5억 5천만 원. 그래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 이렇게 금액이 큰가 해가지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액이 5억 5천만 원이 다 인정이 되면은 상당한 중형이 예상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고손실 혐의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벌금이나 벌칙금이 없고 바로 징역이다 라는 말씀. 경찰이 2가지 질문이에요. 이재명, 김혜경 부부를 국고손실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이재명 고문 측에서는 혐의도 터무니없고 액수도 터무니없다라고 하는데 왜 5억 5천만 원인가에 대해서 아까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뭐뭐뭐 합쳐서 그것도 적절하다라고 보시는지,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지난번에 이제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쓴 거는 명백하게 이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저도 여러 개 찾아봤는데,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김혜경 씨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아닌데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라도 묵인을 했으니까 김혜경 그 여사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발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고발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고발 당한 수준을 넘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피의자는 말 그대로 범죄를 했다라고 의심받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된 것인데 여기서 역시 핵심은 뭐냐면 그 금액이 될 것 같아요. 그 금액이 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5억 5천만 원이나 되지? 죄질은 저는 굉장히 좋지 않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법인카드 가지고 한 게 뭐냐면 뭐 여러 차례 수십 차례 뭐 밥을 갖다가 이렇게 사 먹는 게 이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치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아주 아깝게 이제 패배를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패배한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봤거든요. 부대법카, 부동산, 대장동, 법인카드. 그렇게 법인카드라고 할 것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인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5억 5천만 원이나 됐지?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쭉 읽어봤더니 거기에 이제 배모 씨라고 하는 그 5급 사무관 뭐 그런 사람들 그 여태까지 받은 월급을 갖다가 네. 다 합치니까 5억 5천만 원까지 이제 그 액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경찰은 그러니까 그 배모 사무관을 채용한 것 또한 그리고 월급을 준 것 또한 명분 없는 채용이고 거기에 지급된 돈도 국고로 손실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채용의 목적이나 채용한 다음에 그 배사무관이 한 일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경기도나 그 뭐 성남시를 위해서 한 것이 전혀 아니고 오로지 그 두 부부의 집사 역할만 했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것도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만약에 기소까지 되고 재판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주 그 가장 핫한 그런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아마 그 이제 배모 씨가 거기서 그 어떤 업무를 했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어떤 공무원을 뽑는 절차와 법규에 따라서 뽑았다면 그게 가장 큰 논쟁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그분의 급여를 모르지만 그분이 한 11년치라 그러면 얼추 3억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 최소한의 어떤 그 국고 손실이라고 보는 건데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아니냐 보고 관용차 렌트 같은 거는 이제 법규가 제가 뭐 부시장 할 때보다 훨씬 더 관용차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또 뭐 뭔가 더 까다로워졌을 테니까 아마 그런 것은 일리가 있을 겁니다. 또 법인카드는 명확한 정빙이 가능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마지막 부분에 그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업무 태만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을 다 국고 손실이라고 잡아 넣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논쟁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누가 호불호를 떠나서 그것은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국고손실 혐의 적용이 될지 여부도 법적인 판단이 있어봐야 할 것 같고 거기에 해당하는 항목과 금액이 5억 5천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나왔는데 과연 이게 정말로 그 혐의에 다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도 굉장히 법적인 논쟁이 향후에 예상이 됩니다. 다만 경찰 압수수색 영장에 이런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것은 이재명 고문에게는 상당한 개인적인 부담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와 동시에 이번 재보궐에 이재명 후보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 출마 요청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을 돌파할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6일 지방선거에 승리하게 할 유일한 카드는 이재명 3인 고문의 보궐선거 출마입니다. 인천을 이기면 전국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재명 상인 고문께 간곡히 개항을 출마를 요청합니다. 인천으로 나와라, 계양으로 나와라, 송영길 지역구로 나와라 라는 겁니다. 당내에서는 의견 분분합니다. 당내 분위기 한번 보면 박 전 비대위원장은 계양을 나오면 전체 선거 도움된다, 나오라는 거고 조홍천 의원은 조기 등판 부적절, 대선 패배 성찰하는 모습 너무 빠르다. 한 번은 보여라, 성찰하는 모습. 한 번은 보여라. 의견이 분분한 상황. 그런데 흥미로운 장면 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금 두 가지 지역이 논쟁이잖아요. 계양을과 분당갑.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갑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얘기인 거고 그 분당갑에 있는 김병관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비켜주겠다, 분당갑으로 나오신다면.
김병관, 이재명 상임고문의 분당갑 출마가 대의에도 맞고 당에 도움된다면 언제든 내가 자리 비우겠다. 김병관 전 의원은 현 김은혜 의원과 아깝게 지난번 분당갑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예상 후보군인데 내가 분당갑에 비워주겠다라고 자리를 비워주겠다는 거예요. 요걸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김병관 전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분당 출마가 가능하도록 자리를 비워주겠다는데도 개양으로 가야 한다면 명분 자체가 없네요. 알아서 이재명 후보 분당 출마의 꽃길을 열어주는 민주당의 좋은 거버넌스, 굿 거버넌스, GSG지에 살아있는 듯하다라고 두세 가지를 함께 비꼬았어요. GS 지지도 비꼬았고 왜 인천으로 개항으로 쉽게 가려 하느냐라는 것도 비꼬았습니다. 김소영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그 상임 고문 같은 경우에 개항을에 출마하는 건 명분이 없다는 얘기가 중론이잖아요. 나갈 거면 차라리 분당 갑에 가야지.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또 대장동 사업이 그렇게 단군 일의 최대의 치적이라면 그 치적을 직접 어떻게 보면은 행한 경기도에 있는 분당갑에 나가는 게 맞는데 왜 개항을로 나가려고 하느냐. 명분이 없다. 특히나 개항을은 민주당의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당선 쉽게 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 반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명분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와중에 아니다. 성남갑을 비워줄게. 그러니까 여기로 나오세요 하면은 굉장히 명분을 열심히 쌓고 있었는데 좀 당황스럽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민주당의 인천 개항 출마 추진을 했던 누군가들에게는 김병관 전 의원의 이 같은 말이 약간 좀 눈치 없는 행동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눈치 없는 행동이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역으로 뭐 비꼬는 건가 싶은 정도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열심히 같아요. 지금 개항을 출마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대뜸 김병관 의원이 그럼 내가 대의를 위해 양보하겠다. 그럼 약간 좀 눈치 없다. 그럴 수 있죠. 김병관 뭐 의원도 있고 해서 내가 성남갑은 됐고 분당갑은 됐고 개항을에 출마하겠다라고 지금 어떻게든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있는데 분당갑을 비워줄게라고 하면은 이재명 후보 본인도 굉장히 좀 애매해지는 상황인 건데요. 사실 인천에 나가는 건 여러 가지로 명분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항을에 전혀 연고도 없는 곳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여러 가지 대장동 의혹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수사를 좀 더 좀 쉽게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을 때 얘기도 사실 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서 급하게 그 법안을 만든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개항을 나가게 되면은 그 레토릭이 너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 결국 본인들이 저지른 죄를 피하고 싶어가지고 검수완박 법안도 민주당이 처리했고 이재명 후보도 자기가 꼭 당선될 수 있을 만한 지역에만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증폭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지금 이재명 후보로서는 전 후보로서는 좀 좋지 않은 이야기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개인 견해이고 김 교수님은 개항을 출마가 명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뭐 반론 차원에서 민주당의 개항으로 출마해야 한다라는 박찬대 인천 연수구죠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기자회견 출마 요청도 있었던 만큼 소개를 해드리자면 민주당 내부에 이재명 개항을 출마 찬성 의원들의 대의 명분도 있습니다. 대선에서 아깝게 졌던 민주당의 자산이죠.를 오래 방치해서 안 된다라는 명분. 두 번째는 개항을에 출마해서 재보궐과 지방선거의 분위기를 조금 뭐랄까요? 업시키고 견인해야 될 수 있다라는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내세웠던 명분도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생각이 문득 궁금해지는데 박용진 의원은 어젠가 지난주인가 나와서 계속 이재명 출마는 안 된다라고 해서 송영길 대표 통해서 뭐 이적행위다, 뭐 선제 타격이다라고 해서 발끈하고 돌아갔거든요. 네. 김영주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해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출마해서 안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출마할 수 있다고 보는 쪽인데요. 출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과거에는 대선이 떨어지고 나면 한 1, 2년 외국 갔다 오는 것이 거의 정론이다 하는데 거기도 또 미국파가 있고 독일파가 있었어요. 이랬죠. 이랬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요즘에 1, 2년 한국에서 사라지면 완전히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불안감들이 모든 대선을 생각하는 후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다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는 조급한 그런 마음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경기도와 인천시를 다 민주당이 먹는다면 굉장히 큰
말하자면 뭐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 큰 공격이 되는 거죠. 먹는다는 표현보다는 좀 차지한다. 뭐 이런 차지한다면, 표현. 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는 박빙입니다. 그래서 그 계양을에서는 좀 쉬운 선거를 하면서 박남충, 유정복 두 분이 초박빙인데 그 선거에서 좀 도움이 돼서 인천과 경기를 같이 견인해낼 수 있다면 민주당이 아마 지도부들이 내심 기대하기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전국적인 선거를 아무런 타이틀 없이 돈다고 하지만 전국적인 선거에서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는 딱히 갈 데가 없어요. 네. 지원할 만한 데도 부울경도 사실 죄송합니다만 부울경도 어렵고 뭐 가령 이제 충남 정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경기 인천에 집중해서 네. 본인이 어떤 그 선거 운동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경기도지사를 했으니까 예, 특히 인천 같은데 이길 수 있다면 큰 당을 위한 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군요. 지금 상태는 명분이 없지만 결과가 좋다면 충분히 그것이 의미가 예.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